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가 3,1라고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요거 뭐라고 세운다 그랬어요, 테일이?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세워요? 요 반지름을 모르니까 R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뭐라고 세워요? 얘들아, 얘기해봐. X-R의 제곱. 중심도 R, R이잖아? 그 다음 반지름이 R이니까 이렇게 세워야죠. 이해가요? 여기다 3,2를 대입하면 R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다 집어 넣어볼까요? 여기다 3,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3 빼기 R의 제곱, 2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제곱인데 얘가 정리해봐. 2R제곱 마이너스 10R이죠. 그 다음에 13이니? 그럼 여기 R제곱이니까 R제곱 빼기 10R 플러스 13이거든. 근데 재미난 거 뭐냐면 얘가 지금 두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지. 근데 제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되긴 돼요. 우리가 무리식으로 세운다면 얘가 R 빼기 5의 제곱은 얘가 12니까 R이 5 풀마 루트 12가 나와서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도 돼요. 오케이? 근데 저렇게 숫자가 깔끔하게 안 나올 때 이거는 그나마 깔끔한 숫자야.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럼 이렇게 안 나올 때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중심이 하나는 R1, R1, R2, R2지. 이렇게 시험에 낼 수도 있거든. 그럼 중심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 R2-R1의 제곱에 2배의 루트를 씌운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얼마냐면 루트 2의 절대값 R2 빼기 R1이거든.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럼 이거는 뭐지? R1, R2라고 하는 거는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지. 맞아? 여기서 두근의 차 얼마야, 태일아? 두근의 차 구하는 식이 뭐야? 빨리 얘기해 줄래? 유나, 두근의 차 구하는 식이 뭐야? 1분의 뭐야? 루트에 100 빼기 얼마야? 여기다 4배하는 거 50이야? 그럼 루트 48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48이 답이라고. 그럼 2가 튀어나오니? 2 루트 얼마야? 24니? 얘는 얼마니? 4, 6에 24니? 그럼 4 루트 6. 여기 답이겠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저기 차구하는 방식이에요. 두근의 차를 구하는 식이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에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 그랬어요. 너한테도 나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거?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근데 원래 합의 제곱 빼기 뭐 4배 알파 베타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어? 이렇게 해달라고. 절대값 a분의 루트 d로. 알겠어? 그러면 저렇게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요. 이 지금 축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세운다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심사의 거리를 구할 때 요 반지름을 직접 구해서 하지 않고 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요런 거 뭐 여러 문제집에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한 3개만 더 받아볼게요. 없으면 패스하고요. 빨리 해주세요. 이따 따로 하지 말고 있을 때 같이 해줄래요? 또 유형 13의 4번이요? 아프지 마시고 얘들아.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냉방병인가요? 지금 얘는요. 얘도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는 일단은 이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4의 제곱 y 더하기 6의 제곱이 우변이 얼마입니까? 얘들아 딱 물어보면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36, 16이니까 50인데 여기 42 빼주니까 10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있니 테일아? 요거와 요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 P의 개수를 구하래요. 어떻게 할래요?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 P의 개수 구하래요. 어떻게 할래요? 아이디어를 얘기해줘. 어떻게 풀지? 이렇게가 뭐예요? 말을 제대로 해줘요. 이 원이랑 직선이 있는데 이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 찾으려면 어떻게 해줘요? 뭐와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요 중심과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정수인 점 어떻게 구해요? 요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지. 4,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준 게 최소거든? 그리고 여기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거든?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 최소와 최대 사이를
두 개씩 가져요. 이해가요? 최소와 최대 사이를 두 개씩 갖는다? 그렇게 구할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4,-6과 요 x 더하기 3y 빼기 6은 영사의 거리를 구할 거거든. 거리 얼마니? 루트 10분의 얼마지? 절대값 4-18 빼기 6이니? 그럼 얼마니? 여기 마이너스 20이니까 20이면 약분하면 얼마니? 2루트 10이니? 맞아요? 그러면 최소는 얼마라는 거야? 이 거리는 최소가 얼마냐면 2루트 10에서 반지름인 루트 10을 빼준 루트 10이고요. 최대는 3루트 10이라고 하는 거네요. 둘이 더하니까. 루트 10이 대략 얼마죠? 3점. 3점. 그 뒤에도 얘기해 주세요. 몰라요? 3.162라고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루트 12. 알겠어?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 그럼 얘는 9점 얼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뒷자리 모르면 이게 10이 넘어가는 순간을 찾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면 요 거리는 4, 5 해가지고 9까지가 몇 개씩 나온다고? 두 개씩. 왜냐면 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럼 몇 개야? 4, 5, 6, 7, 8, 9 하면은 6개잖아. 근데 2배 하면은 12개 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가니? 이해가니? 넘어갈게요. 네, 또 지금 몇 번 한 거죠? 내가 체크를 안 했어요. 유형 12번에 네, 12개, 13번. 또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없어요? 아까 중단원 뭐라고요? 23번이야? 28번이야? 요건가요? 자, 얘는 문제를 보니까 그 중심이 이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 합이 s일 때 걔네들을 구하라. 이거 비슷한 거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뭐 루트 32인 요런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그럼 만약에 중심이 여기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중심은 사실 이 원과 뭐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풀어준 것 같아요. 뭐와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이 지금 xy 좌표가 같잖아요. 여기서도 중심이 여기면서 xy 좌표가 같은 여기 원이 하나 있죠. 그럼 이 빨간색 두 원의 중심들은 검은색 원과 뭐와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XY 좌표가 같잖아. 뭐와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아유, 답답해라. 자, 왼쪽 볼까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여기도 뭐 이 정도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요 빨간색 원, 여기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요 파란색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의 XY 좌표가 부호가 서로 다르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중심의 XY 좌표는 검정색 원과 뭐와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죠? XY 좌표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와의 교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답해봐요. 얘들아, XY 좌표가 서로 같죠? 얘 빨간색은. 그러면 검은색 원과 어떤 직선과의 교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Y는 XY 교점이라고 할 수 있죠. XY 좌표가 서로 같으니까. 이해가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원은 이 검정색 원과 이 Y는 마이너스 XY 교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말 이해합니까? 그럼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중심의 좌표를 찾으면 반지름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Y는 X. 자, Y는 XY 교점을 찾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얼마냐면 2배 x-2의 제곱이 32니까 x-2가 풀마 4니? 그럼 x는 하나는 6이고 하나 얼마야? 마이너스 2니? 그럼 여기가 6,6이고 여기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와의 교점을 따진다고요? y는 마이너스 xy 교점을 따지자고요. 그 y는 마이너스 xy 교점을 따지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랑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30인데요. 여기 4x는 사라지니까
x제곱 그다음 여기가 8이니까 넘기면 얼마지? 24니? 그럼 24니까 2로 나누면 12니? 그럼 x가 풀마 2루트 3이니?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중심이 2루트 3, 어쩌고 저쩌고고 얘는 마이너스 2루트 3, 어쩌고 저쩌고죠. 근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나 맞게 했니?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원의 넓이합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반지름이 6이에요. 그럼 36파이죠. 자, 두 번째는 반지름이 2라서 4파이고요. 세 번째는 12파이고요. 네 번째도 12파이라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에다가 24 더하니까 64파이죠? 얘를 파이로 나누니까 답이 64입니다. 어때요? 자, 이런 게 만약에 내신에 나오면요. 이런 거 모의고사에 처음에 나왔겠죠. 모의고사에 처음에 나왔는데, 얘가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내신에 이제 나오면,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바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 계산만 하더라도 1, 2분이 걸리거든요. 예, 1, 2분이 걸리는데 이것까지 거기 시험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또 질문. 마지막.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뭐 이게 뭐 둘 중에 고민이야? 그럼 29번을 먼저 볼까요? 자, 29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저 원위의 점 3,1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2, 4분면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재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뭘 알죠? 우리가 뭘 알냐면 요 접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은서? 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뭐가 된다 그랬죠? 태일이? 얘들아, 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뭐가 된다 그랬죠?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주자? 아니, 뭔 소리야, 빨리 얘기해.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고.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주자? 야, 진짜 이게 1도 공부 안 하는구나. 이거는 진짜 책을 하나도 안 펴보지 않는 이상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뭐 했냐면 이 곡선 위, 이 곡선이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y 이렇게 넣어주자. 그리고 얘는 이 2차 곡선에서 다 성립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하를 혹시 배우게 되면 뭐 포물선, 쌍곡선, 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 이렇게 형태를 가져요. 이건 다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다시 얘기 물어볼게요. 여기 딱 자르고요. 자,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다 아는 것처럼 x제곱 대신에 3x, y제곱 대신에 y는 10 이렇게 되죠. 일단은 요게 요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자, 근데 여기 수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수직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 기울기는 얼마예요? 이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럼 요거 기울기 얼마라는 거죠? 3분의 1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또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원 위에 기울기가 3분의 1인 접선 뭐가 되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뭐야? 그거부터 얘기해줘. mx y는 mx 좋아. 풀마 r루트. 이게 더 어려운데 이걸 외우고 있네? 이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m이 3분의 1이니까 y는 3분의 1 x의 풀마 반지름이 루트 10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얼마죠? 루트 9분의 10인가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3분의 10이네요. 그럼 3분의 x 풀마 3분의 10이 답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그럼 저런 형태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쓰죠? 저런 형태로 쓰래요. 그럼 a가 얼마예요? 내가 뭐로 나눠줘요?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분의 x랑 여기 10분의 y가 일로 넘어오니까 빼기 10분의 y가 1을 만들어줘야 되네. 1을 요 a분의 b 1을 만들어줘야 되네.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자 봐봐. 이거는 일단은 y절편이 양수니까 이 중에서 플러스만 되거든. 그러니까 답을 다시 써주면 3분의 x 더하기 3분의 10이 답인데 얘를 저런 형태로 쓰라고 했어. 그럼 저런 형태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 일단 3을 곱해볼까?
3i는 x 더하기 10.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넘기면 x 빼기 3i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10분의 x, 그러니까 10분의 y는 1이니까 a가 얼마죠? a는 마이너스 10이죠. b는 얼마예요? 3분의 10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20. 2번이 답이겠네요. 알겠습니까? 얘는 이 마지막에 식 정리하는 게 더 귀찮네요. 예, 그냥 이제 수직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접선을 구했는데 그거를 저 a분의 x 저거로 바꾸는 게 더 귀찮을 뿐이네요. 테일아, 여기서 a가 뭘 의미해요? 이 직선에? 그죠. x절편. b는 y절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바꾸지 않고도 자, 여기 식에서 y절편이 3분의 10이니까 그게 b고요. 여기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게 x절편이거든요. 이게 절편 방정식이라고 해서 뭐 사실 그게 의도일 수도 있어요. 네, 무도는 잘 모르겠지만 의도를 식을 바꿔서 저렇게 만들어 볼 줄 아느냐 또는 저것의 x절편, y절편을 구하라는 거냐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30번도 해야 되나요? 알았어요. 해줄게요. 자, 30번 보시면요. 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는데 요 AD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고요. 요 BP가 원과 만나는 점을 QR이라고 하자. QR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요 QR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의 뭘 말하는 거지? 현을 말하는 거지. 맞아? 현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요 거리를 알아야 돼요. H라고 내렸을 때. 얘는 반지름이 지금 얼마냐면 6이니까 6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HR의 길이를 찾으려면 OH의 길이만 찾으면 끝입니다. 근데 OH의 길이를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를 원점이라고 놨을 때 요 B의 좌표는 12,12고요. AD를 1대2로 나눴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여기를 4로 놓고 8로 놓으면 되죠. 그럼 P의 좌표가 0,8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PB의 직선의 방정식이란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x 증가랑 12분의 y 증가랑이 4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럼 y는 3분의 1 x의 y절편 8 이렇게 썼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요 점의 좌표 얼마인데요? 6,6이잖아요. 그럼 6,6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OH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넘기면 x 빼기 3y 더하기 24는 0하고 요 6,6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요 거리를 구해보니까 루트 10분의 6 빼기 18 더하기 24 그럼 10인가요? 그럼 루트 10분의 12가 되네요. 유리화를 시켜볼까요? 5분의 6 루트 10입니다. 자, 5분의 6 루트 10 맞습니까? 계산? 자, 5분의 6 루트 10 그럼 36에서 자, 요거 제곱한 거 너무 글씨가 이상한데요? 5분의 6 루트 10 얘 제곱을 빼줘야 되죠? 그럼 25분의 360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를 이제 25분의 36 곱하기 25에서 36 곱하기 10을 빼주니까 36 곱하기 15가 남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죠. 그럼 여기가 이제 5로 약분하니까 5분의 3.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5분의 108입니다. 자, 여기가 루트 5분의 108이에요. 그럼 그거의 2배를 하라는 게 답이거든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루트 108은 몇 루트 몇이죠? 3루트. 얼마지? 6루트 3이니? 그러니까 이거의 2배니까 5분의 12루트 3. 12루트 3. 오케이. 그러면 이거 유리화 해주니까 5분의 12루트 15. 답이 어디 있어요? 3번이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이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얘들 알겠어요? 계산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럼 넘길게요. 네. 넘겨가지고 저기 집합으로 가겠습니다. 집합으로 가보면 자, 일단은 요 집합과 명제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끝난 그 다음이에요. 그럼 집합이 일단 뭔지부터 해야 되는데 집합이 뭔지 알아요? 테일아? 몰라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봐볼래요? 뭐라고 써 있죠? 이 집합이란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뭐라고요, 얘들아?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얘를 집합이라고 하고 요 집합을 영어로 하면 set 또는 manage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집합은 영어 대문자를 써요. 그리고 이런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뭐 은서 이렇게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고 영어 소문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얘네 하나하나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죠? 3개죠. 그럼 그 원소 개수를 3개라는 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NA는 3 이렇게 써요. 알겠습니까?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새로 배우는 것들은 잘 봐요. 그리고 요 A라는 게 집합 A에 속하지. 여기 봐줄래요? A라는 게 집합 A에 속할 때는 이렇게 삼지창을 써요. 이거 뭐처럼 보이는 줄 알아요? 이거 그 바다의 왕자 누구예요? 바다의 왕 누구죠? 왕자 말고 바다의 왕자는 박명순이? 바다의 왕 바다의 왕 포세이돈 있잖아. 포세이돈이 쓰는 삼지창처럼 생기지 않았니? 난 항상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 미안해요. 자, 그럼 B가 A 원소가 아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집합이 하나만 있을 리는 없죠. 집합 B라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뭐 은서도 있고 1도 있고 A도 있고 테일이도 있어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집합 A가 집합 B에 다 포함이 되죠. 집합 A에 있는 원소가 집합 B에 다 포함이 됐을 때 이 집합 A를 집합 B의 무슨 집합이라고 할까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그럼 A라는 집합을 B의 무슨 집합? 네 글자로 부분집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2개짜리로 씁니다. 이지창. 알겠어? 그런데 막 C라는 애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애 있잖아요. 유나 없는 지역이 얘기할까요? 지역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지역이. 그럼 지역에는 이제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요 C가 B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뭘 얘기했냐면 집합이란 무엇인지, 원소가 무엇인지, 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는지, 집합의 원소가 어디에 집합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작은 자연수 이해가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작은 자연수? 네, 틀립니다. 네, 그 다음에 나 뭐 엄청 많이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 집합 맞죠? 얘는 소수의 자연수. 이 소수의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 맞아요? 아니요? 얘기해 주세요. 집합이 맞을 거 아닐까요? 소수의 자연수들의 모임은 집합일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맞아요. 얘는 원소 개수가 단지 무수히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집합의 원소 개수가 유한한 것을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해요. 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건 집합 맞아요? 예,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죠.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3글자로 무슨 집합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공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용어를 알았을 때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죠. 이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아무것도 안 써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예, 파이라고 부릅니다. 애플파이 말고 그냥 파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파이고요. 루트 3에 가장 가까운 정수의 모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집합이 되는 거는 저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뭐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집합의 표현 방법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소를 나열해주는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5보다 이하인 자연수들의 모임이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요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조건제시법, 위에처럼 나타내는 것을 원소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원소나열법이랑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는 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제곱인데 x가 1, 2, 3이에요. 그럼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써볼래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은 자, 일단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얘들아, 요 집합 A의 원소는 뭘까?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원소는 뭘 말하는 거야? x제곱을 원소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x제곱이 뒤에 있는 조건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일 때 제곱하면 얼마? 1이고 2일 때 제곱하면 4고 3일 때 제곱하면 9죠. 그래서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3개며 그 원소들이 1, 4, 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집합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다 봐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전체 집합을 U라고 쓰거든요. 이 전체 집합을 U로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체 집합을 영어로 해봐요. Universal Se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영어로 얘기하면 Universal Set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U라는 걸 씁니다. U라는 걸. 그래서 전체 집합을 U라고 쓰고요.
요 A랑 B라는 집합을 보통 쓸 때는 둘의 포함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나타낸 그림을 무슨 그림이라고 한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뭘 나타내 주냐면 이 집합들의 포함 관계를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 원소 개수 얘기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공집합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네요. 자, 부분집합 얘기했죠? 근데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써 있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B가 아닐 때를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너네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집합 A랑 집합 B가 같다는 거와 A와 B가 서로소 이 두 가지 말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 A와 B가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무슨 말을 뜻하는 거예요? 당연히 두 집합이 완전히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소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원소들이 같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A 원소 개수랑 B의 원소 개수가 같아요. 서로소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서로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공통된 원소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도 없어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공통된 원소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를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하죠? 교집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말은 요 A와 B가 교집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을. 그리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가 B랑 다를 때 이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 더. A랑 B랑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도 A의 부분집합일 때를 A와 B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하다라고 하지 말고요. A랑 B가 같다라는 뜻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 사이에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뭐 그래서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하나 더. 이번에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요. 요 A라는 집합이 만약에 원소가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게요? 여기 몇 개라 써 있죠? 2의 n승계라고 써 있죠? 그럼 이게 왜 그런지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합 A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그러면 요 1이라는 원소가 포함이 되거나 포함이 되지 않거나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해가요? 그럼 1이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2도 두 가지, n도 두 가지니까 요게 2의 n승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해가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1과 2를 반드시 포함한다.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1과 2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하면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3부터 n까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몇 개가 되죠? 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n-2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하면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된다. 똑같아요. 1과 2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도 똑같이 2n-2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번째 1과 2는 반드시 포함하고 만약에 3과 4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n 빼기 4개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만약에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 1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 갔습니까? 이거 거기다 적어둘래요? 거기다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뭘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다? 네, 적어두세요, 빨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앞에 부분은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1번 답이 뭘까요? 자, 집합이 아닌 것은 자, 명확히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의 모임을 찾으면 되죠. 몇 번? 2번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우리 반 학생들 중에 컴퓨터를 가장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이러면은 집합이 돼요? 집합돼요. 그거는 가장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면 한 명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집합이 됩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이 있으면 집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2번 답 뭐예요?
이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했어요. 근데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그 수를 무슨 수라고 불렀죠?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다. 그럼 그 수는 무슨 수예요? 제곱수. 그럼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빨리 얘기해. 뭐, 유나 무슨 생각해? 아니 4제곱수 맞잖아. 그럼 A 원소 맞고 16 맞고 제곱수 아니니까 아니다 맞고 10이 아니다 맞잖아. 이게 틀렸지 5번. 네. 됐어? 넘긴다. 자 3번. 자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1, 2, 3, 4, 6, 12 뭘 말하는 거죠? 1, 2, 3, 4, 6, 12. 딱 보면 무슨 수예요 저거? 답 몇 번? 몇 번? 몇 번이라고 했어? 2번이라고 했죠. 자, 유한집합인 거 몇 번? 유한집합인 거 몇 번? 빨리 얘기해. 몇 번? 네, 3번. 가장 작은 자연수 1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무한집합이니까. 자, 5번에 자, NA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자, N은 자연수니까 될 수 있는 거는 1 집어넣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24가 가능해요.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10, 3 집어넣으면 8, 4 집어넣으면 6, 5는 안 되죠. 6 집어넣으면 4, 8 집어넣으면 3, 12 집어넣으면 2, 24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기 때문에 뭐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돼가지고 원소 개수가 몇 개다? 8개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8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는 거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6번 보시면 자, 이것들 중에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기해 주세요. 기억 맞아요? 틀려요? 여기 보고 여기 봐. 어디 봐, 얘들아. 기억 맞아? 틀려? 모르겠어? 야, B라는 거는 원소잖아. 그러니까 A의 원소로 써야 돼. 틀렸어. 이게 이지창으로 돼 있으면 부분집합 관계를 말한다고. 이게 성립하려면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면 원소 B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 D는 A 원소 아니다. 맞는 얘기고. 이거 틀렸다고. 이거는 이렇게 3개짜리로 쓰지 않는다고. 자, 요거는요. 저거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집합 맞으니까 맞고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답이 4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자, 7번은요, 포함 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뭐부터 했으면 좋겠냐면, X, Y가 뭔데요? 자, 여기 다 써있네요. 자, 일단은 요 집합 B를 한번 볼게요. 집합 B는요, X에서 2Y를 빼주라고 했는데, X랑 Y는 전부 다 A 집합의 원소죠. 그러면은, X가 0일 때, Y는 지금 012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X 빼기 2Y랑 X 빼기 Y를 한번 써볼게요. X 빼기 2Y가 얼마죠? 0이고요. 이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고요. 0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를 빼주니까 자 얘는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뭐 하는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A랑 B가 그러니까 X랑 Y가 집합 A 원소기 때문에 일단 X가 0일 때 Y가 012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써본 거예요. 그 다음 X가 뭐일 때 돼야 돼요? X가 1일 때 Y가 012일 때를 또 구해봐야 돼요. 그럼 이거 여기에다 다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0 마이너스 0이 아니라 뭐요? 1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1 0 마이너스 1이고 그럼 X가 2일 때는요. 여기다 또 1을 더해주면 되니까 1 0 마이너스 2고요. 2 1 0이고 이렇게 되죠. 그럼 그것들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들의 중복이 안 되는 것들끼리 쭉 써주면 되거든요. 작은 것부터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집합 C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은 요 집합 C는요. B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A는 C에 포함이 되는 거 맞아요. A는 B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도 맞아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내가 뭐 빼먹었니? 빼먹었으면 얘기해줘. 위에 거에 2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럼 B와 C는 관계가 없는 게 맞는데?
이상하면 얘기해줘 빨리.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2가 나올 수 있어. 여기가 2가 있구나. 2도 되네. 그러면 얘는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네. 이게 맞네요. A, C, B.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소나열법으로 다 나열을 했을 때 걔네들의 포함관계를 봐보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근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수직선을 그려보면 A랑 2A 플러스 3이 이렇게 되죠.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니? 여기 지금 요걸 말하니까. 이해가지?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야? 0은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자 2A 더하기 3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답이 1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래서 이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1학기 기말고사 때 부등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저거 답 몇 번? 진부분집합인 것을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답 몇 번? 자,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5 이하의 소수들의 모임인데 그거의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찾으면 돼요. 몇 번? 몇 번? 5 이하의 소수는 2, 3, 5거든요? 그럼 일단 공집합 하나, 얘네들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것들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 세 개는 진부분집합이니까 안 된다. 그럼 답이 몇 번? 몇 번? 빨리 얘기 안 해? 3번! 이해 가니? 자, 10번 보면,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대. 이 같다는 표현을 다른 얘기로 뭐라 하냐면, 상등이라고 하거든? 그럼 둘이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의 원소가 전부 같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A, B가 자연수야. 그럼 B가, 일단 요 4가 있으니까, 이들 중 뭐가 4가 돼야 되거든? 근데 재미난 건 뭐지?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4가 될 수 없어. 얘도 4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얘밖에 4가 될 수 없다? 그래서 B가 얼마다? 2다. B는 자연수니까. B는 2니까 이 집합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5랑 6과 4가 되고 자 A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다?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B라고 하는 건 답이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은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고요.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127이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이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n개라면 2의 n승이 뭐다? 64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 집합 B라고 하는 것의 원소 개수 요 원소 개수를 모르니까 내가 m개라고 한다면 2의 m에서 1을 빼준 게 12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64가 되는 n은 얼마? n은 얼마? 대답 안 할래? 8? 얼마? 6이죠? 요 m이 얼마? 요게 7. 그럼 원소 개수들의 합이니까 1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대답을 안 하면 선생님 가끔 혼란이 와요. 애들이 2의 n제곱 64가 되는 n을 모르진 않을 텐데 혼자 이러면서. 자,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자, 부분집합인데 서로 같지 않다.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진부분집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x 중에서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가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집합 A의 원소 개수 어떻게 되죠? 아, 원소 개수가 아니라 원소들 뭐가 되죠? 18의 양의학수니까 1, 2, 3, 그 다음 뭐야? 6, 9, 18 이렇게 되니? 그 중에서 이 집합의 무슨 집합 중에? 진부분 집합 중에 1,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개수를 찾아라. 이게 질문이지. 그러면은 1,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거 원소 몇 개야? 6개지. 근데 그 중에서 1,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개를 빼주지. 근데 이거는 부분 집합의 개수잖아?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지. 그럼 뭘 빼줘? 1을 빼줘야 돼. 알겠어?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니? 16 빼기 1이니까 15다. 알겠니? 근데 이거 되게 재미난 거 얘기해 줄까? 만약에 문제를 1,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A가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때는 그냥 답이 16개가 맞아요. 1을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몇 개 안 나왔습니다. 자, 13번. 13번 보시면요. 요 지금 A, X, B. 얘는 지금 뭘 뜻하는 거죠? 자, A는 X의 부분 집합이고, X는 또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찾아라. 자, 그럼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원소 개수가 뭐예요? 2랑 5밖에 없네요.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아, A 집합은 2랑 5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20의 약수니까 어떻게 되죠? 1, 2, 그 다음에 4, 5, 10, 20 이렇게 됩니까? 그럼 집합 X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 2와 5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몇 개예요? 2에 6승에서 2를 빼주니까 2의 4제곱은 1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자, 얘도 원소나열법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일단 n은 0보다 크고 5보다 이하인 정수인데요. 자, 0 집어넣으면 0을 못 집어넣네요. 자, 일단 1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 7, 10, 13, 16 이렇게 갑니까? 5까지 집어넣으니까. 자,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소수가 뭔데요? 7이랑 13 두 개 있죠. 소수를 한 개 이상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래요. 어떻게 되죠? 답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소수를 한 개 이상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래요. 어떻게 구할래요? 일단 이것의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서 뭘 빼주면 돼요? 소수를 최소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라는 말이 여기 빠져 있는데 소수를 적어도 한 개 이상 원소로 갖는다는 말과 똑같죠? 그럼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있는 문장은요, 보통 여사건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건. 맞아? 경우의 수에서 얘기했지. 그럼 일단은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가 이만큼인데 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주냐면 소수를 하나도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을 빼줘야 돼. 알겠어? 그럼 소수를 하나도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몇 개야? 7, 13을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야. 그럼 32에서 8을 빼주니까 24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테일 이해하니? 이해하지?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집합이에요. 원래 뭐 2개 다 나갈까 했는데요. 뭐 너무 무리해서 나가진 않을게요. 뭐 아픈 애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빨리 해서 여기 전 단어까지는 오늘 끝냈으면 좋겠거든요. 도형이 이동까지는.